안녕하십니까. 정카입니다. 어느덧 이제 날씨가 살살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다시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말을 하는데 조금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조금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이라는 게 그죠. 이게 한번 가게 좋게 되니까 상당히 이거 되돌리는데 다시 이제 회복하는데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 천안이 다시 이제 규제 지역으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솔솔 불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기사화가 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규제 지역으로 묶일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기사를 한번 읽고 또 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앞에는 제가 일단은 기사를 먼저 읽고 영상 뒤편에는 주로 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관점을 보시려면은 영상 뒤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소선 비규제지역 풍선효과에서 부산 천안 조정대상지역 묵나라는 기사가 있죠. 집가 오름세가 두드러지는 부산 해운대구와 충남 계룡 천안 등지가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세종시가 수도 이전 이슈로 13.42%에 달하는 장대장 한겨레 부산 충청권 일부 등 집가 급등지역 규제지역 검토 대상 올랐다는 거죠. 2대1 2에 올라도 너무 올랐다 부산 김포 천안 규제지역 되나라는 기사가 또 있고요. 아주경제에서 비규제지역 풍선효과 여전 부산 김포 조정지상지역 되나 에너지경제 부산 천안 집가 가파른 상승세 조정 대상지역 묵나 이름처럼 기사가 계속 뜨고 있죠. 그죠? 상당히 기사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충남 천안 아파트 값 꿈틀 조정 대상지역 지정되나 셀피 부산이 그죠? 아무래도 제일 김포 김포하고 지금 부산 그다음 천안이 지금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올라도 너무 올랐다. 부산, 김포, 천안 규제지역 되나라는 부산하고 김포, 천안 지역을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다는 거죠. 이제 6.17 이제 규제 정책 이후, 그죠? 규제 지역에서 제외된 그때 김포를 왜 안 해놨냐, 그죠? 수도권에서는 김포를 왜 규제 지역 안 하나, 이런 식으로 그죠?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김포가 그날부터 바로 올랐고, 부산 지역도 6월 달부터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고, 천안 지역은 제가 6월 달부터 또 상승했겠죠, 그죠? 또 6.17 이후 석 달 새 최대 6억 원 뛴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는 거죠. 김포 아파트는 3억 원대 6억 원으로 공충했다는 거고 100% 올랐네요, 그죠? 대출 규제 취득세 자유로운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가 쏠리는 비규제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쏠리는 거예요. 투기 수요가 그죠? 이거는 이제 투기 수요가 투자 수요가 아니고 투기 수요가 국토부 모니터링 중 매입 매수 주의해야 국토부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데 찍기만 보고 있는지 제대로 보고 있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죠?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투싼 위버 더 제니스 아파트 전용 128제곱미터 가격은 최근 3개월 만에 6억 원이 뛰었다는 겁니다. 지난 8월 10억 원대였던 이 아파트는 10월 27일 16억 6천만 원에 거래가 성사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포시 운양동 반도 유보라 2차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도 같은 기간 2억 원 가까이 올랐다는 거죠. 8월 3억 5천만 원이었던 매매가가 11월 초 5억 3천만 원의 거래가 성사됐다. 현재 호가는 5억 6천만 원에서 6억 원이다 라는 겁니다. 호가는 정부가 그저 6.17 대책 이후 부산, 김포, 천안 등 비규제 지역의 풍선 효과가 4개월째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4개월째 그죠. 계속 지금 멈추지가 않고 계속 이 지역의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죠.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주요 지방 도시가 규제 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대출 규제와 취득세 양도세 부담에서 자유로운 비규제 지역의 메리트가 커지는 상황이다. 해당 지역이 이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지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건데 해당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편입될 시
집값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규제지역 편입되면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규제지역 울산도 전용 84제곱미터 10억 돌파했다는 겁니다. 울산도 그죠? 울산도 지금 10억을 돌파했다네요. 비규제지역 주요 아파트 시세 변동을 보면은 해운대구 두산이부터 제니스가 8월달 10억에서 8월달에 올랐네요. 그죠? 8월달에 10억에서 10억 6천 10월달에 김포도 8월달에서 11월달 이래 올랐네요. 그죠? 김포 반도 유보라 있죠. 운장동 울산 남구 신정동 문수로 있자 아이파크 2단지도 8억 3천에서 11억 9천으로 올랐네요. 그죠? 그래서 비규제지역 아파트값 변동률을 보면은 전국 평균이 1.62%인데 지방 평균은 1.63. 이 지방이 이제 서울 수도권을 막아 놓으니까 지방이 이제 조금 더 올랐다는 거죠. 부산 해운대구가 6.6%, 해운대구가 지금 제일 많이 올랐죠. 그죠? 부산 전역보다는 해운대구가 지금 딱 찍고 있죠. 그죠? 전안이 3.04%, 울산 남구가 4.25%, 전안보다 부산, 울산이 더 많이 올랐네요. 그죠? 여기서 해운대구가 이제 왜 올랐는가 하면은 해운대구와 김포가 주목받는 데는 6.17 대책의 영향이 크다는 거죠. 그죠? 6.17 대책이 그때 규제지역에서 제외되는 것이 이제 크다는 거죠. 당시 지방주요광역시와 경기도권이 모두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두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빗겨났다. 그죠? 이때 여기서 왜 규제지역으로 안 했나 하는 것이 그때 이제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죠. 비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70%로 조정 대상 지역의 50%, 투기과열지구의 40에서 20%보다 느슨하다는 겁니다. 담보대출이 70%까지 된다는 거네요. 그죠? 제재에서도 혜택을 받는다. 8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규제지역의 다주택자들의 취득세가 커지면서 유주택자의 관심이 비규제지역으로 쏠렸다는 분석이다. 이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는 이제 8%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이제 규제지역 내에서 한 채 더 싸면은 8% 취득세를 내야 되지만 비규제지역을 이주택자 한 채는 규제지역에서 한 채는 비규제지역을 사도 1에서 3%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서 비규제지역의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규제지역하고 비규제지역을 이렇게 나눠버리니까 비규제지역으로 계속해서 자금은 이동된다는 거죠. 심지어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까지 가시하면서 비규제 지역 내에서도 알짜 입지로 수요가 몰리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 이제 비규제 지역도 이제 좀 똘똘한 한 채 영향을 받았고 괜찮은 아파트 그죠. 대장 아파트 이런 거 그 지역에 부자 동네 주로 이런 데가 오른다는 거죠. 부산 해운대구가 다른 자치구보다 수요세가 강한 이유다. 지금 해운대구는 전부 다 호가가 그죠. 엄청나게 올라가 있죠. 호가가 그죠. 호가를 전부 다 엄청 현재 실거래가 여기면 호가를 2위에서 지금 내고 있단 말입니다. 부산과 김포뿐 아니라 이제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지방도시에도 매수세가 몰렸다. 천안과 울산이 대표적이다. 부산, 김포 외에도 이제 울산하고 천안과 울산이 이제 또 같이 등달아 오르고 있다는 거죠. 천안 중대 평형대 아파트의 시세는 최근 10억원 등미까지 올라간 상황이다. 천안도 그죠. 10억까지 올라갔다네요. 엄청나게 올랐네요. 지난달 16일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불당 린스트라우스 2단지 전용 113제곱은 9억 8천만원의 거래가 성사됐는데 지난달 6월과 비교 1억원 가까이 오른 가격이다. 지난 1억원 올라간 것도 되게 크네 그죠. 기존 투기과열지구였던 세종에 이어 지난 6.17 대책으로 청주와 대전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천안이 풍선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기차로 서울까지 이동하기 쉽고 대전, 세종이 인접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전이나 세종 진입이 부담스러운 매수자들이 천안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 라는 거죠. 울산은 이미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가 시세 10억을 넘었는데 3구 신정동 문수로 있자 아이파크 2단지도 3개월새 4억원 가까이 뛰어 지난달 28일 11억 9천만원의 거래가 성사됐다는 겁니다. 부산, 울산 등 규제지역 요건이 충족됐다는데 풍선 곧 꺼진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네요. 이 지역이 그저 규제지역으로 이제 편입될지 이제
관심이 쏠린다는 거죠. 이미 해당 지역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조건을 충족했다. 최근 물가 상승률보다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은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1.3배 이상 지역이 규제 대상이다. 실제 통계청 물가지수와 한국감정원 3개월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비교한 결과 부산, 울산, 광역시 등 주택가격 상승률은 약 1.5에서 1.67% 수준으로 지역 물가 상승률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이 1.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지역 정량을 채웠는데도 안 하고 있죠. 그죠? 안 하고 있죠. 지금.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을 논의하는데 해당 지역들의 집값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규제지역 지정은 국토교통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며 정량 정성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시 풍선효과가 급격히 꺼지는 일시적인 집값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한다고 하네요. 투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죠. 풍선효과로 일시적으로 오른 집값이기 때문에 규제지역으로 지정 시 비규제지역의 메리트가 사라지면서 급격히 가격이 꺼질 수 있다며 시세가 오른다고 해당 지역에 급하게 투자하거나 내 집만을 계획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서울을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그죠? 서울을 이야기할 때 이거 십자를 닦아 가지고 수도권을 이야기할 때 제가 항상 투자는 어디에 해야 된다 합니까? 이 지역을 해야 되죠. 그죠? 이 지역은 이제 가격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한 요 정도까지죠. 요 정도까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조금 위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도까지 이제 가야 되겠죠. 이 지역은 이제 상승하는 것을 이제 멈출 수 없지만은, 자, 지금 풍선효과로, 규제 지역의 풍선효과로 인해서 계속 이제 확대됐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까지 확대가 됐단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어딥니까? 지금, 자, 인포, 여기가 지금 규제가 안 됐고, 그 다음 천안 지역 아닙니까? 그죠? 이 어디까지 확대된지 모르겠는데, 오산역까지 확대된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과거에도 옛날에 수원이라는 지역이 원래는 이게 대도시고 이때 삼성전자가 수원이 삼성전자가 있고 학교도 이제 대학교도 제법 있는 지역인데 과거에 이게 저 풍선효과로 수원도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그죠? 올랐는데 갑자기 이제 규제가 풀리면서 수원이 이제 확 떨어지기 시작했죠. 수원이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조금 규제 기간이 좀 짧았기 때문에 지났는데 현재 규제는 기간이 좀 4년 지금 3년차 넘었잖아요. 그죠? 3년차 3년 넘이 이제 규제 지역을 가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늘어난단 말입니다. 이 규제 정책이 지금 해소가 안 되니까 이게 끝없이 이제 풍선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쪽 지역은 하지 말라는 거죠. 이쪽 지역은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해가지고 갔다가 이쪽에 특히 이쪽에 그죠? 이쪽하고 이 위에 이쪽 지역은 투자를 잘못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거죠.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거품인데 거품이 꺼지면은 제일 먼저 내려가는 게 이제 이쪽 지역, 그죠? 이쪽 지역이란 말입니다. 특히 수원도 우리가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이런 안산, 시형 이런 지역은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안이 지금 뜨고 있다는데 그죠? 천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안은 그죠? 서울에서는 멀고 대전이 이제 오르고 있다. 대전이 그죠? 대전하고 세종이 오르니까 천안이 이게 이제 수도권하고 중간이라 생각하고 이래 오르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안 됩니다. 투자하면은 절대 이거 나중에 엄청 떨어집니다. 지금 오른 상태에서 투자하면은 지금 뭐 가지고 있는 거야 어차피 올라간 건 상관없지만은 괜히 올랐을 때 엄청 좀 올랐을 때 투자에다가는 다시 이제 손해를 억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부산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하고 그죠? 이게 수도권하고 제가 비교를 해 드릴게요. 수도권에서 그죠? 이렇게 일어나는 서울에서 밀려가지고 자꾸 이게 번진다 아닙니까? 그죠? 왜냐면은 수도권은 모든 인구가 지금 몰리는 곳 아닙니까? 일자리도 몰려고 수도권도. 그런데 그 일자리가 사실은 이 밑에 여기가 지금 상당히 고급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지역이란 말입니다. 이쪽이. 그런 이 위에 지역은 이 지역이 경기도 그죠? 수도권 동남권 이 지역이 너무 올라 버리니까 여기도 들어가기 힘든 사람들이 이제 일로 간단 말입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이사를 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계속해서 끝까지 풍수효과가 올라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이게 해제가 되어 버리면은 어떤 뭐 정권이 바뀌거나 그러면은 규제 지역이 이제 실패로 인증돼 가지고 규제가 끝나는 날 이제 이거는 풍수효과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왜 부산하고 이런 게 등달아 오르느냐? 자, 항상 그렇습니다. 이제 공급이 그죠 많은 지역은 네, 공급이 이제 이게 규제 지역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공급이 많으면 수요보다 언제든지 내릴 수 있다는, 지금은 이제 수도권에서 밀려서 이 가격이 지금 봉투역가처럼 오르는 것 같지만은 결국 경기도 지역은 땅이 넓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급이 많단 말입니다. 부산도 아직까지 공급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공급이. 울산도 지금 공급이 많은가 모르겠는데 울산도 공급이 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공급을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공급이 많은 지역은 결국에는 이게 다 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거품이. 예? 어느 정도까지는 뭐 옳은 걸 인정할 수 있겠지만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이제 약해졌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거는 다 거품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 어떤 정책적인 변화나 일반 시장 정책으로 돌아갔을 때는 다 이게 수요가 거품이 이제 꺼지게 돼 있는 거죠. 한번 꺼지면은 올라갈 때는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지만은 내려갈 때는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어느 선까지는. 그죠? 예, 작년 11월 달 올랐고 6월 달 올랐다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일시적으로 꺼진단 말입니다. 물론 꺼질 때도 부자 동네보다 부자 동네 아닌 지역이 올랐을 경우 더 빨리 꺼지는 거죠. 다행히 부산은 부자 동네가 아닌 경우는 조금 늦게 지금 오르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과연 더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 봐야 되는데, 사실 내년에도 지금 부산에 내년 입주가 28,000가구, 그죠? 후내년에도 26,000가구 아직 입주가 있단 말입니다. 입주 물량이. 왜냐면 2017년 부산은 이제 이게 부동산의 정점이 오르면서 그전에는 이제 공급이 좀 부족했죠. 그런데 2017년은 가격 부동산 가격 정점에서 여기서부터 분양이 대거 늘어났단 말입니다. 2017년부터 분양이 늘다 보니까 이 입주량이 지금 2020년, 그죠? 2020년부터 이제 2021년, 2년, 3년까지는 이게 계속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 내년도 계속 조금 오르면은 내년에도 분양 물량이 많아질 건데, 이러면은 그럼 4년까지는 우리가 입주 물량이 우리가 평균보다는 많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부산은 아직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공급이 없으면은 저는 이제 이게 이 금액을 다 인정을 해주겠지만은 공급이 항상 많기 때문에, 공급이 많다는 거는 언제든지 집값 하락의 요인은 크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울은 지금 들어가서 살 집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거고 수도권으로 이제 퍼진 거고, 부산하고 수도권은 아무 상관없다 아닙니까? 그죠? 이게 서울에서 밀려서 우리가 부산에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투기 세력이 와서 부산의 비규제 지역이니까 한 가구를 더 잡아서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거죠.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세력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투기 세력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집을 올라가는 거죠. 그런 세력들은 언제든지 집값이 조금만 내릴 징조 보이면은 금방 빠져버리죠. 먼저 빠져버리죠. 그런 정보들을 먼저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부동산 투기 세력은, 수도권의 부동산 투기 세력은 엄청난 점조직이 대기업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대기업, 이게 엄청난 자본력과, 예? 그리고 정보력이 있단 말이에요. 대기업이나 마찬가지 자본력과 정보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정부 정책보다 빠르게 움직이죠. 항상. 그래서 우리가 부산이 11월 이전에 부동산을 떼어가지고 11월 달에 폭등을 해가지고 11월 달 이후에 폭등해가지고 한번 그저 꺾였다가, 그 다음에 또 6월 달 정책이 이제 부산 지역이 비규제 지역으로 규제 지역으로 안 묶이는 것이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6월 달 이전에 투기 세력이 와서 올려가지고 지금 두 번, 지금 1년 사이에 그저 두 번이나 지금 이게 투기 수요가 그저 이렇게 이제 해먹었단 말입니다. 투기 수요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게 그걸 이제 잘 보시고, 물론 이제 우리가 집값이 내릴 때는 그저 사놓은 사람은 괜찮겠죠. 그러나 집에 오를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항상 오르는 상승장에는 함부로 투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잠깐 먹고 빨리 빠질 건 몰라도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사람들은 절대 그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물론 부산에도 이 단기 투자를 해서 빠질 수도 있죠. 그죠?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확장에 있는 그 아직 덜 오른 가격은 잡아도 되지만은 괜히 많이 오른 지역에 잡았다가는 저는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먹이 상태가 안 좋아서 많이는 못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방송을 조금 방송이 안 올라오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